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최근에 봤던 인스타 릴스 중에 어떤 그 남편이랑 신혼부부인데 애가 있어요. 갓난애기야. 와이프가 애기 분유 먹이고 있는데 자막에 보면 아침부터 싸워가지고 9시간 동안 한마디를 안 했대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소파에서 앉아있다가 옆에 앉아있다가 슥 가가지고 메론을 썰어가지고 한 조각을 포크로 찝어가지고 와이프한테 갖다 줍니다. 와이프가 그걸 먹으면서 맛있어 하니까 다 썰어가지고 식탁에서 같이 먹어요. 이 상을 보고 댓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서 남편이 메론 썰어서 갖다 주는데 안 먹어. 이 지랄하는 여자들 X 많아요. X 많다고. 본인 같은 여자들이. 그럴 거면서 무슨 결혼 생활을 하냐고. 주면 그냥 받아 먹으라고요. 사진보다 영상이 훨씬 낫네요. 저 동영상 보면 진짜 연예인 같아요. 그지? 얼굴에 모든 조화가 완벽한데? 치열까지 연예인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여성 의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2살 연하남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아파트 매매를 하게 돼서 독립을 할 준비 기간에 남친을 만났고 10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자취를 하던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둘은 한 번에 이혼을 겪은 적이 있었고 저는 9년 전, 남자친구는 7년 전 서로의 아픔을 잘 극복해보자고 해서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급하게 집을 합쳤습니다. 1년을 같이 살다 보니 점점 싸우는 일이 잦았고 남친은 싸울 때마다 집을 나가버리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군인이라 그런 건지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고 자신이 세워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입니다. 의류 사업을 저 혼자 하고 있고 집도 매매한 상황에서 고정 지출이 월에 450 정도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 택배 업무와 매장 일로 저에겐 주말이 없었고 동대문은 밤 시장이라 퇴근 후에도 발주를 해야 하고 밀린 업데이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면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다며 언제부턴가 게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관계가 심하게 틀어진 계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매장에서 일명 진상 고객과의 이슈가 있었고 그 일을 집에 가서 남친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며 하소연을 했어요. 듣고 있던 남친은 왜 그걸 자기한테 말하면서 집에까지 들고 와서 또 스트레스를 받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하소연도 못하는데 왜 같이 사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또 그 얘기냐며 내일 당장 집을 알아보고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나 어이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홧김에 질러버리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제 생일에 사준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방을 집어던지며 갖고 꺼지라고 했어요. 나이가 40이 넘어 이렇게 유치하고 치사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남친이 미성숙하다고 느꼈고 제 앞에서 짐을 싸는 게 보기 싫어서 차키를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다 싸면 연락하라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나서 남친이 내려와서 끝내는 마당에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같이 올라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했더니 문을 열고 제 손목을 잡고 안놔주길래 같이 올라와서 2시간 동안 설교 아닌 설득을 듣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밥 먹다가 식당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또 그냥 나가버리는 남친을 보며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러자 내일 부동산에 집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정리할게 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카톡 프사도 바꾸고 인스타도 차단했더라고요. 퇴근 후에 와서는 박스에 짐을 담기 시작했어요. 제 집인데 눈치를 보며 안방에만 들어박혀 있어요. 40대 연애는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저는 왜 20대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일까요? 제가 부족한 걸까요? 부끄럽네요. 정리 잘 하셨네요. 남자친구가 이상해요. 채팅창 분위기가 다 그렇죠. 1시간 뒤에는 사연자분도 이상한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객관화 잘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하게 이런 하소연도 못하는데 왜 같이 사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또 그 얘기냐면 내일 당장 집을 알아보고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했다. 남자친구가 또 그 얘기냐 라고 한 걸 미루어 볼 때 이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고요. 본인이 남자친구 앞에서 말하는 화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아웃풋이 남자친구에게서 안 나와요. 그걸 보면서 본인은 내 남자친구는 내 일에 관심 없는 사람, 퍽하면 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너무 서운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냐, 요 말이 저로서는 와이프랑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내가 오빠한테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설령 제가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 이러면서 대충 넘겼다 해도 오빠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허구한 날 싸웁니다.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길래 저도 욱해서, 그러니까 저 남자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첫 문장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2살 연하남이다. 40대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남자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똑같이 눈이를 해가지고 너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겪어봐라가 아니라 본인이 바꿔줘야죠. 같이 지내려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전혀 못 잡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이때까지 연애를 하면서 본인을 바꿔줘야겠다 생각을 했던 남자를 못 만나본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평생 쓰룬 다 쓰는 거예요, 사연자분. 나를 한번 크게 바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번에 연애를 해도 사연자분처럼 안 해요. 똑같이 눈이 돼가지고 내가 어려지지 않는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생일에 사준 가방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들 다 뭐예요? 뭐 찌질하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웃풋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실망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본인이 집어 던지면서 갖고 꺼지라라고 했다는 거는 본인이 느낀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X 같았잖아요 그때. X 같은 걸 X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X 같아도 우아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투가 세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아, 동생이요? 사연자분 기준에서는 이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남자가 싸우다가 집을 나가버리면 고마워해야 돼요. 무시한다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해야 돼. 이거 제가 옛날 영상에서 얘기했던 건데, 꼭 나가려고 하는데 왜 가는데? 뭐 지금 나가면 끝인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여자는 그냥 혼자 사세요. 맞아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나가는 걸 그냥 보고 있지 못하겠다고요? 본인이 버림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건 본인 문제예요. 그 남자 문제가 아니고. 얘기하고 있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또 산으로 가요? 남자친구가 본인 일하는 거 가지고 뭐라 했었어요? 일하는 건데 핸드폰 만진다고 하니까? 저는 신상도 계속 봐야 되고 주문도 봐야 되고 CS도 하는 건데. 알겠어요. 사연자분, 제가 사연자분한테 듣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사연자분이 저한테 찾아오신 최초의 목적은요, 남자친구 이상한 것 같은데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안 바뀌더라도 제가 헤어지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크게 세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고민하시는 이 세 가지가 1차원적인 문제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는 본인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본인이 고민하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 관점에서 나는 일하고 있는 건데 핸드폰 만진다고 하니까 본인 바쁘게 일하는 거야. 저도 바쁘게 일해서 어떤 짬이라도 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고충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은 그걸 좋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밥상머리에서 휴대폰을 받냐 안 받냐, 일을 그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트리거라고요. 밥을 먹는데 제가 일을 해야 돼가지고 막 휴대폰으로 뭐 댓글 확인하고 작업한다고 뭐 보고 있고, 그러면 와이프가 밥 먹을 때 휴대폰 안 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속으로 아니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 자기야 내가 지금 급하게 뭐 요거 할 거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 먼저 먹고 있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이해를 하겠지. 이게 훨씬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자, 저를 찾아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아요가 큰 틀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지에 대한 문제는 누구에게 있나요? 나한테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제3자 누가 들어도 아 저건 좀 아니지, 나이답지 못하지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본인 사연에서도 남자친구가 뭐 게임이며 본인한테 하는 행동이며 말하는 거며 별로다라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품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행동은 계속 그 사람을 품을 수 없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바꿀 수 없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해결이 되겠냐고요.
버리시면 깔끔하게 해결돼요. 근데 버린다고 해도 본인은 다른 남자 만나도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긴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현명해지는 게 어려워요. 뭐 모두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왜 이혼을 하고 왜 싸우겠어요. 살림하는 것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진짜 사소한 것도 문제 삼으니까. 저는 살림이 처음인데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 욕심인 것 같네요. 아니죠. 이 부분은 저도 사연자분 입장 이해해요. 살림이 처음이면 모를 수 있지. 그러면 사연자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처음이라 그래. 알려주면 내가 너보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쉽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사연자분이.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바뀐다니까요. 지금 이거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려주면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리고 이야기할 때 너 거리지 마세요.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것도 좀 그렇고, 자기가 알려주면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이러면 되잖아. 그럼 짐 싸고 있는 행동은 찐텐이라는 걸까요? 찐텐이 아니겠죠. 사연자분, 지금 사연자분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본인부터 노선을 정해야 되거든요. 어디로 갈지가 안 정해졌는데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노선을 정해줘요. 뭐 헤어질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살 거예요, 노선부터 정해봐요. 저는 저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를 서로 잘 해결할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있다면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제가 이때까지 본인한테 전달 드렸던 거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채팅 치지 말고 제 말만 들으세요. 뭐 진부하게 그 사람 노력하는 거 기다리기 전에 본인부터 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할게요. 사연자분이 지금 제일 약한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 돼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방어가 강하다.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연자분이 어떠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걸 토대로 남자친구에게 먼저 다가갔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본인이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짐을 싸고 있는 걸 보는데 화해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남자친구한테 다가갔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왜? 이거거든요. 이거를 내려놓으세요. 본인이 이 사람이랑 잘하고 싶으면. 본인이 그 가방을 내놓으라 마라 하고 있는 상황에 갖고 꺼져라,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다 싸면 연락하라고 하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남자친구가 5분 정도가 지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끝내는 마당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싫다 라고 했더니 문을 열고 손목을 잡고 안 놔주길래 같이 올라와서 2시간 동안 설득을 듣게 됐다. 요 부분 있죠. 그럼 본인 입장이에요. 실컷 내려왔으면 그냥 좋게 내가 미안하다, 그냥 올라가서 좀 이야기하자 하면 될 것을 끝내는 마당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본인도 좋게 안 나가는 거죠. 말이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껍데기를 보지 말고 알맹이를 보세요. 그럼 알맹이는 뭐예요? 남자가 먼저 내려왔다예요. 껍데기는 뭐예요? 끝내는 마당에예요. 본인은 계속 껍데기만 보면서 나는 보여지는 게 중요해 이거고, 남자친구는 뭐다? 알맹이를 먼저 내가 내려왔다에 맞추고 자기 스스로도 자존심이 있으니 말은 이쁘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마당에가 되는 거예요. 두 분이서 지금 그게 다르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싫다 이래버리니까 남자는 더 빡치는 거죠.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내려왔잖아. 그럴 거면서 무슨 결혼 생활을 하냐고. 주면 그냥 받아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화해의 손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걸 화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메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던 걸 하면 그냥 얘가 미안해 하는구나. 남자가 내려오면 그냥 이 사람이 화해하려고 내려왔구나. 근데 말 이쁘게 하는 것까지는 얘가 아직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제가 운 띄우자마자 말 걸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쫄지 말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방어 기제예요. 그 방어 기제를 보이면 좀만 하면 넘어오겠네, 이게 돼야죠. 일주일도 서로 말 안 하고 있었던 적도 있어서 먼저 말 걸기가, 나이가 40이고 42이면 나이 값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또 이게 관계가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게 엄청 제 기준에서는 심각한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 하다못해 말을 걸기 어려우면 너 맛있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같이 먹자,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한 적 많아요. 계속 하시라고요. 계속이요.
사연자분 지금 이게 목표 달성 완료되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만 하면 그 뒤로부터는 알아서 돌아가는 자동 사냥이 아니라고요.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정 많아요가 아니라 본인의 평생 해야 될 숙제예요, 숙제. 아니 봐봐, 저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사연자분, 본인이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개차반인 남자를 헤어지지도 못하고 계속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그 방법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전자면 그냥 때려치워요.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상대방 바꾸는 것도 안 되고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계속 개차반처럼 살 건데, 후자면 그냥 하라고요. 계속 약점 잡히는 게 아니고. 같은 집에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연자분, 지금 본인이 저 남자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같은 집에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기 전에 문 열고 들어가서 뒤에 가서 안아주기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뒤에 가서 안았는데 이러면서 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 이걸 못 한다고요. 본인이 또 나오겠죠. 뭐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 3번째 하고 있다고요. 자존심을 어떨 때 부려요? 감정이 남아있을 때 부리죠. 감정이 안 남아있으면 지금 본인 문 열고 나갔을 때 저 방에 있겠냐고요. 이 사람아, 나갈 데가 없다고 안 나가게 찜질방 가서 자겠죠. 그 생각은 왜 못하냐고요. 차라리 지금 나가가지고 딴 만나고 있겠죠. 이왕 대판 싸운 거 내가 뭐라든 신경 안 쓰겠지 하고 그냥 술 먹으면서 딴 만나고 있겠지. 왜 집에 박혀가지고 있겠냐고요. 그러네요. 그래요. 사실 지금도 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현명하지 못하게 대처하긴 한 것 같아요. 2번 실패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모님들께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욕심을 부렸나 봐요. 본인만큼이나 그 사람도 자존감이 낮아서든 자존심이 세서든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몰라서든 못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면 되잖아요. 누나잖아요. 누나